핵심만 쏙 심해 수학. 오늘은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 활용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꿀팁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강의를 듣도록 합니다. 학습 목표는 1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입니다. 1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속력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농도 문제가 있고요. 일 문제가 있어요. 나 혼자 일하면 5일 만에 끝나고 동생이 혼자 일하면 7일 만에 끝낸다. 우리 둘이 함께 며칠을 일하다가 이런 식의 문제 유형들 있죠. 그리고 수에 관련된 문제도 나와요.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바꿨더니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각 자리값들에 대해서 나타내는 표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고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 연속하는 두 자연수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표를 이용하는 문제가 나와요. 자, 표를 이용한 이거는 뭐냐면요. 그 문제를 풀 때 표를 그리면 정말 해석이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수 문제, 합격자 수 문제, 나이 문제 또는 대표적인 가위바위보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활용 파트는 문제를 가장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유형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 유형 중에서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속력 문제 함께 살펴볼게요. 정국이는 자전거를 타고 집과 연습실을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10km로 갔고 올 때는 시속 15km로 왔습니다.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2시간일 때 집과 연습실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활용 문제를 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구하라는 것을 체크할 거예요. 구해야 될 것은 집과 연습실 사이 거리죠. 이것을 x라 둘게요. 자, 어떤 조건이 주어졌죠? 갈 때는 시속 10km. 두 번째 조건, 올 때는 시속 15km. 세 번째 조건은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2시간이다. 다시 말하면 집에서 연습실까지, 다시 연습실에서 집에까지 올 때 시간이 2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문제를 해석한다는 거는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이렇게 써야지라고 하는 건데 그게 전문용어로 문제 이해라고 합니다. 이 문제 이해 단계에서는요.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공식도 쓰고요. 식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림도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문제에서는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정보를 다 쓸 거예요. 자, 공식을 먼저 쓸 건데요. 속력 문제 공식 뭐 있어요? 그렇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빨리 쓰도록 해요. 빨리 쓰면 2초 컷 끝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이 있죠. 선생님 저 공식이 항상 헷갈려요. 그럴 때는 무엇을 그리면 된다? 무당벌레를 그리면 돼요. 무당벌레를 그릴 건데 무당벌레 날개가 위쪽으로 그릴 건지 아래쪽으로 그릴 건지 너무 헷갈려요. 그럴 때는 뭐 생각하냐면요. 자, 우리 수학 배우고 있죠. 수학, 우가 들어가죠. 이 우를 이용할 거예요. 수학은 거속식 이렇게 배울 거예요. 수학은 거속식.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바로 외울 수 있겠죠? 자, 이게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선생님은 수학은 거속식 이렇게 외웁니다. 조금 웃기지만 머리에 쏙 기억에 남을 거예요. 자, 이렇게 공식을 쓰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릴 건데요. 아주 간단해요. 선분만 그리면 돼요. 선분을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다? 집, 연습실 표현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거리, 속력, 시간, 내가 아는 정보를 적어 넣을 건데요. 우선 집과 연습실 사이 거리를 x라고 뒀죠? 자, 이렇게 쓴 다음에 단위도 같이 써주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정보. 갈 때는 시속 10km, 시속이니까 10km per hour. 올 때는 시속 15km니까 15km per hour죠? 자, 그러면 보세요. 속력, 거리 표현했어요. 표현 안 한 거는 시간이죠.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 10분의 x가 되겠죠. 올 때 걸린 시간은요. 올 때는 속력이 15였으니까 15분의 x만큼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가 아직 쓰지 않은 조건은 왕복하는 데 걸린 총 시간이 2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총 시간이라는 것은 갈 때 시간 더하기 올 때 시간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갈 때 시간과 올 때 시간 더하면 2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딱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식을 세우고 풀어볼게요. 사용할 조건은요. 총 걸린 시간은 2라는 거예요. 근데 이 총 걸린 시간은 갈 때 시간 더하기 올 때 시간이죠. 그런데 이 갈 때 시간은 10분의 x가 될 거고요. 올 때 시간은 15분의 x가 됩니다. 이 둘을 더하면 2가 된다는 거죠. 우리 눈에 1차 방정식이 딱 들어왔죠? 어떤 1차 방정식이에요? 개수가 분수인 1차 방정식. 개수가 분수인 1차 방정식은 모든 항에 똑같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되죠? 10과 15의 최소 공배수는 그렇지 30이에요. 따라서 모든 항에 똑같이 30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계산하면 3x 더하기 2x는 60이 되고요. 종류항 계산할 수 있겠죠? 5x는 60이 돼요. x 앞에 곱해진 5를 양변에 똑같이 나누어주면 x는 12가 됩니다. 자, x가 뭐였어요? 집과 연습실 사이 거리였죠? 단위는 킬로미터. 따라서 답은 12km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 속력 문제 유형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똑같은 형태를 하고서 중2 때도 중3 때도 나와요. 단 중2 때, 중3 때는 연립 1차 방정식 또는 2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풀 수 있도록 문제가 주어질 건데 해결하는 패턴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고 넘어가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속력 문제가 나오면은 자신감 장착하고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은 한 번 더 강의를 돌려서 들어보고 완벽하게 내 걸로 소화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농도 유형 함께 보도록 할게요. 4%의 소금을 300g과 9%의 소금을 xg을 섞었더니 6%의 소금물이 되었대요.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활용 문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구하라는 것에 x인데 x가 그냥 주어져 있죠. x값 구하래요. 자, 주어진 조건은 몇 개예요? 3개죠. 4%의 소금을 300g, 9%의 소금을 xg, 그리고 이걸 섞었더니 6%의 소금물이 되었다라고 해요. 농도 유형 문제에서 우리가 문제 이해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은 공식 적고요. 똑같이 공식 적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거 기억하세요. 소금 물과 소금의 양을 구해서 다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딱 보면은 이거 식이네 하고 한눈에 딱 들어와요. 자, 공식이 뭐가 있을까요?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죠? 자, 보통은 소금물의 양이 다 주어져요. 뭐가 안 주어지냐면은 소금의 양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금의 양을 구해야 되는데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에요. 어떻게 외울 거냐면요. 100분의 농소, 100분의 농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외울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림 그린데 어떻게 그리냐면요. 항상 이렇게 그릇 그려주세요. 그릇, 이것과 이것을 더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그릇에는 뭐 들어가야 될까요? 4%의 소금물 300g이죠. 두 번째 그림에는 9%의 소금물 xg이고요. 세 번째 6%의 소금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6%의 소금물인데 이 소금물은 300g과 xg을 섞은 거죠. 즉 더한 거죠. 따라서 이 6%에서의 소금물의 양은요. 300 플러스 x가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서 소금물은 300,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소 4 곱하기 300 될 거고요. 두 번째 그림에서 소금물은 xg이죠. 그러면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소 9 곱하기 x 될 거고요. 마지막에서는 소금물은 300 플러스 x고요. 소금의 양은 100분의 6 곱하기 300 플러스 x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소금물을 섞어서 6%의 소금물이 나왔잖아요. 이 두 개의 소금의 양을 더하면 마지막 그릇에 소금의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식이 딱 보이죠? 그럼 식 세워볼게요. 100분의 1200은 100분의 9x와 더하면 100분의 6의 300 플러스 x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항에 똑같이 뭐가 있어요? 100이 있죠. 즉 모든 항에 똑같이 100을 곱해주면 1200 더하기 9x는 6의 300 플러스 x가 되고요. 본능적으로 분배 법칙 1200 더하기 9x는 1800 더하기 6x가 되어요.
자, 1차 방정식이죠? 문자는 왼쪽, 수는 오른쪽. 그러면은 6x를 좌변으로, 1200을 우변으로 이항해 줍니다. 그러면 9x-6x는 1800-1200이 되고요. 동류항 계산하면 3x는 600이 됩니다. 3으로 양변 똑같이 나누어주면 x는 200이 됩니다. 우리 x가 뭐였죠? 소금물의 양이었죠? 따라서 답은 200g 이렇게 정답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농도 문제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일단 공식을 적어야 되는데요. 소금은 100분의 농소,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소 기억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비커 모양 3개를 그려주는 거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비커 모양으로 해서 내가 아는 정보를 다 적고 나면은 분명히 문제에서 어떤 식을 세워야 될 것인지 눈에 딱 보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꼭 스스로 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1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에서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속력 관한 문제랑 농도 관한 문제인데 이 두 문제가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예요. 자, 속력 문제 나오면은 가장 먼저 공식 쓰라고 했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못 외우면 어떻게 알아? 수학은 거속식. 이렇게 외우면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외울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선분, 그림 그리라고 했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그림 안에 거리, 속력, 시간 모든 정보를 적어 넣고 나면은 아마 내가 이 식 세워야겠네 라고 식이 딱 보일 거예요. 그리고 간혹 속력 문제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단위를 조심해야 돼요. 자, 시속 몇 킬로미터라고 하면은 속력이 킬로미터 퍼 아워얼이 된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거리도 킬로미터, 시간도 아워어 기준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가 다 맞는지 한번 체크해 줘야 되고요. 만약에 시속이라고 나왔는데 시간이 30분이다 라고 하면은 30이라고 시간을 쓰면 안 되고 2분의 1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시간으로 맞춰줘야 돼요. 자, 농도 문제에서는 역시나 공식 써야 되겠죠. 농도는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고요. 우리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소. 농도 곱하기 소금물 기억합니다. 그런 다음에 비커를 그릴 거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소금물을 뭐 더한다, 소금을 더 넣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화살표를 표시해서 한눈에 얘는 더해지는 관점이네 라고 알아볼 수 있도록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비커 안에 소금과 소금물의 양을 모두 적어 넣습니다. 우리가 속력 문제에서는 거리, 속력, 시간 다 쓰듯이 농도 문제에서는 소금의 양, 소금물의 양 모두 구해서 적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내가 어떤 공식 써야 되는지 바로 눈에 딱 보일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를 활용하는 문제, 그리고 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지, 표를 이용해서 해결하면 훨씬 간단한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에서 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속력 문제, 농도 문제 함께 알아봤어요. 자, 속력 농도 문제 오늘 선생님이랑 함께 푼 문제 풀어보고 또 포스트잇 딱 붙여서 다시 한 번 더 스스로 풀어봐서 이해하고요. 그런 다음에 A4지를 반으로 딱 접은 다음에 교과서, 학습지, 그리고 내가 가진 문제집에서 속력 농도 문제를 다 추려보세요. 그래서 적은 다음에 스스로 풀어보고 이 문제랑 이 문제는 닮았는데 이런 점이 다르네? 이렇게 좀 다른데 문제 풀이는 이런 점이 공통점에 있네? 이렇게 스스로 정리해보고 복습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